안녕하세요. 청박사입니다. 전일 미 증시가 비교적 큰 폭의 하락 조정을 보여서 오늘 장 초반에 이제 다소 긴장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칼럼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시장에 조정은 있으나 큰 폭의 하락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시장이 하락에 대한 강한 내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이러한 부분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코스닥 기준 150포인트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러한 포인트에 이제 상당 부분 근접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 지수를 머릿속에 이제 담아두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매매 임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오늘 시장 관련해서는, 일단은 전일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제조 PMI 지수가 이제 처음으로 50을 하회를 하고 49.1, 49.8인가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도 침체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에서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우려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하방을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잡아주고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뭐 이번에 이제 베이지북 발표가 10일 날 곧 있으면 발표가 되고, 9월 말에 이제 금리 인하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일단은 하방을 잡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닥 650포인트까지 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장 초반 이제 나스닥 선물도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서 장중에 홍콩이 행정관 캐리캠 행정관이 송화법 취소 가능성에 대한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에 대한 속보가 나옴으로써 홍콩 항생 지수가 갑자기 2% 이상, 그리고 뭐 3%까지 급등을 보이면서 국내 지수도 함께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국내 지수가 오후장 들어 이제 홍콩 이슈를 등에 업고 추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도 어제와 같이, 지난주와 같이 5G 섹터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초강세, 일반 강세가 아니라 아예 초강세를 보였고, 이거 해서 뭐 날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RFHIC 오늘은 머큐리가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아예 머큐리가 아예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초강세를 좀 띄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쪽 섹터에 완전히 수급이 초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쪽 섹터를 안 볼 수는 없어요. 안 볼 수는 없다. 당연히 매매는 해야 되고 트레이딩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다라고 봅니다. 하나, 점점 비중이 줄어들겠죠. 비중이 줄어들면서 단기 성향이 강한 매매가 돼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단기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봐주고요. 그 밖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섹터를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반도체, 장비 섹터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당연히 5G, 그리고 OLED 섹터 강한 모습, 그리고 화폐 개혁 관련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OLED, AI, 전자결제, AI 섹터, 전자결제 섹터 등등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막판, 교육, 돼지 열병까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은 교육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장 막판 이후에 이 김은미 장관 쪽으로 해서 발언이 나왔는데 사실 기사의 발언은 별게 없습니다. 별 내용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을 세력이 끌어당겨 버렸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내일은 고가권에서 매도를 잘 해야 되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가 MD, 메가 스터디 둘 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서 시간 외에 자금이 좀 쏠리는 모습을 좀 보였네요. 자, 오늘 이슈를 보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 포럼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강한 수급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삼성 일본 심장부에서 파운드리 1위를 선언했고 7나노 공정 제작 제품 소개를 했다. 분명히 비메모리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한 거죠. 비메모리 관련된 EUV 공정 제작에 대한 부분을 말을 했고 팹리스 참가했고 이런 부분을 말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비메모리 섹터가 힘을 못 받는 거는 지난번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난 이후에 수급이 일시적으로 이탈을 강하게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간단해요. 5G 실적이 유지가 되는 섹터 5G 그리고 비메모리 그 다음에 뭐 건기식 기타 실적주라고 하겠습니다. 기타 실적주들 그 외에는 실적적인 모멘텀이 그리 크지 않아요. 시장에서 다 개별적인 테마에 의한 그리고 정책에 의한 그런 상승이지 실적에 의한 상승 섹터는 제한적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쪽 섹터도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아직은 죽지 않았다 라고 보고요. 단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으로 인한 노이즈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장 중에 이 총리가 이제 이낙연 총리죠. 스마트 시티 오늘 엑스포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조 연설을 하는 모습입니다. 기조 연설을 하는 모습이고 기조 연설 내용에서 지금 핵심이 되는 거는 10월 정부가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라고 말을 했죠.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몇 개 올랐는데 AI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정희 회장이 와서 우리나라가 살 길은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는 발언을 했죠. 결국은 국가 차원에서도 이쪽 부분에 여전히 투자나 계획 등등이 이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AI 쪽 일정이 나와 있고 디데이가 정해져 있다 하면 지금부터 잘 관심 있게 봐도 될 만한 섹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월 10일 다음 주죠. 다음 주 10일 국회에서 국회 수소 충전소 개소식이 있는데 이때 또 기조연설에서 수소 전략이 이때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이 요새 컴퓨터가 날짜가 오늘이 일단은 9월 4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날 그럼 금요일 혹은 월요일날 정도 다시 이쪽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관련주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오픈베이스 링크 네 일단 시장 수급 보면서 넘어가죠. 어제도 시장에서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팔았습니다. 그거를 지금 코스피는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다 받아내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금융투자도 상당히 받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네 오랜만에 외인이 또 들어왔는데 약간 핑퐁 느낌이 나요. 오늘 들어왔으면 내일 나가고 그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매수가 들어오는 날
강력하게 배팅을 들어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지수를 하나 놓고 볼게요. 일단 코스피는 오늘부로 해서 그 전에 장대 양봉의 상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이 힘에 의해서 올라가겠지만 거래량이 적어요. 여기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시장에 거래 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의 강도는 코스피는 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코스닥을 보면 지금 현재 63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고요. 보기에는 상당히 강력한 N자 파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N자 파동의 끝이 이 장대 양호까지 올라온다면 643포인트가 되는데요. 643포인트부터 650포인트까지는 천천히 현금화를 하고 비중을 위아래로, 그러니까 손실이 난 부분, 그다음에 이익이 난 부분을 좀 비율을 맞춰서 현금화를 하는 구간이다 라고 봐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현금화 진행이 이제부터 돼야 될 구간이 왔어요. 그렇게 하나의 이 종목의 1차 상승을 하고 다시 이러한 구간을 만들려고 내려올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단기 낙폭과대에서 눌렀다가 내려왔다가 눌렀다가 내려왔다가 절대 한 번에 급등은 나오지 않아요. 눌렀다가 M파동 내려왔다가 다시, 즉 이때도 크게 하락을 보이고 여기서 M파동 조정, 다시 파동 조정, 파동, 이런 식의, 그렇다면 여기도 M파 하락, 다시 N자 상승 조정, 추세, 빠지고 빠지고 N자로 빠졌죠. 다시 N자 파동 조정 상승, 이러한 구도가 나올 거라고 지금 코스닥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연내가 될지 아니면 내년 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파동 양상을 보인 이후에 지수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겠죠. 보인 이후에는 이렇게 가는 흐름을 보일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상단 추세선을 만나는 과정이 보이겠죠. 이렇게 되면 680포인트 600포인트 하단에서 다시 680포인트까지 또 한두 달 랠리가 펼쳐지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에 또 하나의 이제 뭐 정책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일련의 모멘텀이 또 발생을 하게 될 거로 저는 보여지니까 그 기회를 잘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종목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일단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관심 종목으로 두면서 단 한 번을 매매를 못하고 있네요. 지금 사실 다른 종목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매매를 못하고 지금 눌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안 눌릴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ABL 바이오, ABL 바이오도 일단 눌려줬고 20일에 근처에 가까웁니다. 가까우면 매수로 대응 예정이고, 지금 필룩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좀 느리네요. 느리면 위에 한번 슈팅 나오면 매도하고, 이것도 ABL로 종목 교체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차라리 ABL 바이오가 좀 더 좋아 보이고 추세, 시총 이게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룩스보다. 현대바이오 시간외에서 3%나 상승을 했네요. 뭔 이슈가 있나? 일단 현대바이오는 그나마 다른 제약 바이오들보다 추세가 덜 꺾였습니다. 덜 꺾어서 기본적으로는 13,800원 라인까지 갈 것 같고, 내일장은 한번 이 종목 기대도 해봐야 되겠네요. 단기 매물대 뚫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것 같으니까 이거는 내일장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에 많이 올랐네. 그리고 비메모리 네페스
오늘 죽어가는 종목이 산소호흡기를 달았고요.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페스가 사라지면 다른 종목들이 다 갈 건데, 기존의 비메모리 3대장이라고 합니다. 네페스, LB세미콘, 그리고 테스나. 테스나 쪽에서 기관의 대량 매도가 있으면서 좀 급락이 나왔는데요. 뭐 경쟁 심화가 예상이 돼서 좀 하락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약간 얘는 이쪽 섹터에서 탈락하는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좀 이런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LB세미콘은 이 안에 박스권 구간에서 흐름을 보이는데, 박스권을 안 깨고 가는 거를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61선이 약간 꺾였기 때문에 일단은 만원까지는 목표가로 보고 대응을 해보고요. SFA 반도체 이틀 동안 매수가 돼서 좀 비중을 좀 늘려놨고요. 비중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정배열로 바꿔졌는데, 일단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일 동안 들어왔던 그 매수 주체가 약간의 이제 메릴린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매수 주체가 메릴린치 쪽에서 연속적인 매수가 있어서 계획은 두 가지죠. 메릴린치 쪽에서 공격적인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일정 부분 챙기면서 가려고 하고요. 챙기면서 가려고 하고 6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돌파를 못하는지, 돌파를 못하면 61선까지만 보고 돌파를 하면 좀 더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SFA 반도체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OLED 섹터. OLED 섹터가 오늘 좋았습니다. 힘스, 뭐 야스 다 강한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OLED 섹터에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힘스도 지금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종목을 추가를 해서 좀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 저는 어제 이제 말씀드렸죠. LMS를 이제 공략을 한다 해서 16,600원 이 하단 구간에서 일단은 대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대응이 됐고요. 이제 반등 노려보고, 이 강력한 신고가를 냈던 종목이 이 돌파 지점까지 밀리면, 이 돌파 구간에서는 단기 저점 지지와 저항을 활용한 매매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은 그네첸, 한국사이버결제처럼 흘러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덕산, 네오록스 여전히 추세 괜찮아요. 여전히 추세 괜찮고, 뭐 특별하게 뭐 악재성 이슈만 없다면 장대 한번 뽑을 때 매도로 대응하면 좋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뭐 부담은 되나, 신고가 종목이 항상 그렇다시피 부담돼도 들어가는 게 신고가 같고요. AP 시스템도 괜찮고 추세가요. 그 다음에 HB 테크놀로지 하단에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 이제 차기 평선들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위치에서 좀 돌아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 위에 내려오는 60일 이평선을 돌리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장기 이평선들의 이 꽈배기 형태를 돌리는 과정이 필요해서 얘는 조금 다른 종목보다 늦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5G 서진 시스템은 일단 매도해서 이건 보고 있는데, 중기로만 보는 사람만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단기 고점이에요. 단기 고점이고, 둘 중 하나겠죠. 내일 여기를 넘기는 모습을 보일지 아닐지. 요새 이제 뻑하면 모든 종목들이 신고가네요. RFHIC, 그 다음에 솔리드 등등 전부 다 신고가 흐름이고, 내일은 지금 솔리드가 신고가 흐름에서 RFHIC처럼 올라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통신장비 쪽에서 고가를 돌파한 흐름에서 서지는 빼고 솔리드가 신고가를 가는지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쪽은 안 볼 수가 없어요. 좀 비싸도 안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통신장비 쪽 알서포트 기존의 강한 추세로 해서 상승을 만들었던 종목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얘도 장대 양봉을 하나 뽑아줄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치이길 바라고 일단 들어갔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장대 양봉을 하나 뽑아줄 수 있는 자리,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 놓여있기 때문에 흐름이 괜찮고, S램 오늘 장중에 이제 매매만 몇 번 했던 종목이에요. 장중에 이제 여기 돌파시키는 지점에서 스캘핑으로만 좀 대응을 했는데, 스캘핑으로만 딱 이 구간에서 이렇게 대응을 했던 종목인데, 얘도 내일 흐름이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60일선 이 이평선을 돌파를 시키고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약간 제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를 넘기는 거래량이 출현하면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추세 때 정확히 맞고 딱 여기 매도해야 될 타이밍에 정확히 맞았어요. 그러면 여기를 갭으로 넘겨서 가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짧은 단봉으로도 끝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단봉으로도 끝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주의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이 돼지들 윙이푸드 윙이푸드 종가 베팅을 하고 싶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은 여기 갭 띄고 또 여기서 갭 드는 모습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넘기면 한 번 더 장대 양봉 자리에요. 이거 장대 양봉 자리가 보여서 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내일 공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방은 여기죠. 지금 2,400, 지금 오늘 시간의 종가가 2,470원이기 때문에 오늘의 고점 부근에서 공방이 좀 있을 거고, 이 공방을 이기면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상당히 주의해서 봐야 될 종목 같습니다. 우리손 FNG도요. 근데 우리손 FNG는 좀 시가총액이 무겁고 해서 강하게 갈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리고 HFR 수소 섹터, JNK 히터, 지금 JNK 히터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눌리죠. 이 눌리는 구간 한번 노려보려고 해요. 눌리는 구간 분명히 한 지금 2-3일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수급이 전부 다 수소 아니 5G로 전부 다 몰려 있기 때문에 뭐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잠복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엠코리아도 지금 흐름 좋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장대 양봉을 뽑을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거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 구간을 좀 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5,000원 아래가 좋았는데 잡지를 못하고요. 일진다이아도 물린을 봐야 되겠고, 풍국주정 일단 차트는 풍국주정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보안은 뒤로 넣어서, 위메이드는 일단 이 갭을 안 깨는 모습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갭을 들었는데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갭이기 때문에 일단은 달빛 조각사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오늘 관심 종목으로 이제 보는 게
AI 섹터인데요. 오픈 베이스. 일단 이 구간 갭을 만들었던 구간을 다 깨고 내려왔다가 오늘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60일 2평이 2,900원 구간인데 오늘 위에서 만들어 놓고 좀 조정이 나왔어요. 내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 아마 이 공방이 심했던 구간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그게 아마 이 구간일 거예요. 3,170원 3,170원 구간, 3170원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때 나온 악성 매물로 인해서 이때 악성 매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악성 매물이 생기고 여기 올라와서 못 빠져나간 매물들, 여기 무너져서 손절, 지금 올라갈 때 이 악성 매물을 받았다면 여기서 한번 추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래량 엄청나게 터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 필요하다. 그리고 링크 제네시스도 관련주로 보면 되고요. 오히려 링크 제네시스가 더 매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구간에서 지금 오히려 링크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악성 매물이 좀 덜하니까요. 근데 오픈 베이스는 악성 매물이 좀 심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5G 관련해서 같이 움직일 때 드림 시큐리티 보안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무튼 좌우지간 장기 입형을 돌파하면 짝대 양봉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를 해도 될 구간 같습니다. 내일 정도 60일 2평 넘을 때 들어가는 방법, 아니면 60일 2평에서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 쓰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 막판에 이 시노펙스가 이슈가 하나 생겼어요. 시노펙스 공시가 나와서 이 매매 거래 정지, 그다음에 상장 실질 심사 이야기가 떴는데, 이거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시노펙스 일단은 차트적으로 너무나 잘 만들어 놓은 종목에서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회사에서 일단은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기사를 봤을 때, 회계 기준 처리 기사를 봤을 때 이걸로 전문으로 좀 보는 게, 원래 공시가 나왔었는데 이 전문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적사항이 과거에 있었던 지분법 손실을 과수과대 계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수, 하나는 과대 계상이 된 부분, 즉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주식 손상 차손 등에 대한 회계 오류 부분입니다. 전부 다 이제 누구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이로 인해서 이익을 꾀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이 아니고요. 단순한 회계상의 오류에 의한 지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해당 임원 자체가 회사에 근무를 해서 고발 조치가 들어가고 회계 이슈, 분식 회계나 횡령 등에 의해서 고발 조치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에서 벌써 조치가 내려졌다라고도 판단을 하죠. 2억 5천, 대충 2억 여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그리고 감사인 선정 2년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앞으로 15일 기간이니까 9월 27일 맞나요? 그 기간에 이제 아마 결정이 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면은 15일 이후에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 부분은 이제 오늘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 통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보질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참 쉽지가 않네요. 이러한 부분이 자꾸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뭐 좋은 사람들 깜짝 공시가 막 나오고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러한 이야기 나오고 AD 칩스 말 나오고 전부 다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한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뭐 짜증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어 억울하죠. 이런 걸 보고 있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일단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네 문제가 일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문제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어, 늦여름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